자, 지난 시간에는 정점좌표를 지난 직선을 배웠었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무수히 많은 직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은아 오늘 뭐 하겠다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에 대해서 하겠다고요? 동주야 선생님 방금 뭐라고 했나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관계. 자, 선생님이 일단은 다음과 같이 보라색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이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또 다른 선은 파란색 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또 다른 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 식을 써보고 있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식에다 첫 번째 직선인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값을 쓸 거고요. 두 번째 식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는 걸 써보겠습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k의 값에 관계없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 것도 0이고 뒤에 것도 0이어야 되나요? 네. 이 값도 0이고 이 값도 0이면은 k 값에 관계없이 네모 있는 녀석의 값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납득되신 거 맞나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둘 다 빵인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이죠. 네. 두 개를 갖다 놓게 되면 교점이 나올 건데 네모는 몇 차식이죠? 지금 네모는 몇 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이어서 이 녀석은 직선이겠네요? 네. 이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k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k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k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k의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식은 괄호 속에 두 개의 직선이 들어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네모가요. 그런데 k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저게 없어져서 여기 있는 게 없어져서 뭐만 남아요? ax 플러스 이 보라색만 남아요? 네. 그러면 k값이 0이면 네모라는 직선은 k가 0이었을 때는 보라색 선을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말 납득되시나요? 하지만 k한테 뭘 집어넣으면 앞에 보라색이 지워지고 파란색만 남을까요? 마이너스 k한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절대로 보라색은 지워지고 파란색만 남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직선이 될 수는 있지만 k 옆에 붙어있는 선은 될 수 없습니다. 네모라는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이지만 k 옆에 붙어있는 직선만큼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 정리의 끝입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식은 앞으로 매우 많이 사용하는 식이긴 한데 괄호 속에 들어있는 식이 직선이 들어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나오고요. 괄호 속에 포물선이 들어있으면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포물선이 되고요. 괄호 속에 원이 들어있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이 나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는 식은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괄호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네. 불을 끄면. 왜요? 화면이 흐리다고? 불 끄면은 꺼도 될까? 그러면 선명하게 잘 보이긴 할 건데 잘 오지 않을까요? 잘 보여요? 경험한 느낌. 시각적으로 잘 보여요? 만족스러워요 이제? 네. 자, 문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도 지나는 직선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방금 배웠던 걸 써먹으려고 합니다. 방금 배웠던 게 괄호 플러스 k가 k 괄호는 0이라고 쓴다면 이 속에 첫 번째 직선을 집어넣습니다.
이 속에 두 번째 직선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식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이죠, 이게. 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은데, 이 교점을 지나는 선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원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선들 중에 여기는 요 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원점을 지나면 이 네모에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0,0을 지나도록 하는 K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을 대입했습니다. K값이 누구라고요? 네, K값은 1입니다. 그럼 무수히 많은 선 중에 특히 K가 1이었을 때만큼은 3x 마이너스 4y는 0이라는 식이 나오나요? 네. 요게 지금 네모가 표현하는 두 직선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들 중에 특히 원점을 지나는 선인 거죠, 이게.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긴 할 건데, 하지만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교점을 직접 구할 수 있었나요?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2x-y 플러스 5는 빵인데요. 두 번째 거는 2배 했더니 2x-6y 마이너스 10이에요? 네. 두 직선 빼겠습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5y 플러스 15가 0인가? 네.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y한테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x가 누구죠? 그렇다면 두 점 좌표를 지나면서, 이 점 좌표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원점도 지난 직선을 구하면 되나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절편이 존재하지 않겠네? 네. 기울기의 값은 x가 지금 4만큼 증가했을 때 y의 값은 3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4분의 3인가요? 네. 뭐 그거 양변에 4를 곱한다면 이항해주면 일반형으로 3x-y는 0이라고 쓸 수는 있네요. 답은 여기서 끝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물론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충분히 풀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은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는 녀석의 값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라는 걸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한동안은 네모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고 하는 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고 어떤 직선의 수직이 되는 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불 끄니까 앞에 잘 보여? 잘 보여요.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괄호 속에 일반적으로 정리된 거에 좌변값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죠? 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특히 얘랑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 두 개가 수직일 조건이 뭐였지? 일반형에서? 두 직선의 수직일 조건이 뭐였나요? A 다시 더 BB 다시 AA 더하기 BB 다시는 숙제까지 했고 모르는 거 없다고 했었잖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x 앞에 거 곱하기 y 앞에 곱길 곱하는 녀석의 합은 0인 거였죠? 네. 이때가 수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직선은 k 플러스 3x 플러스 2k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이네요. 플러스 6. 이 직선과 문제에 의하는 2x 플러스 3y 플러스 4의 값이 빵이라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고요? 네. 수직에서 뭐 하겠다고요? x 앞에 꺾기를 곱한 것과 y 앞에 꺾기를 곱한 녀석의 합이 0 나오는 k를 구하겠다고요? 네. 따라서 얘는 8k 마이너스 따라서 k 값은 4분의 3인 것 같습니다. 그 4분의 3이라는 녀석의 값을 대입만 해주면은 네모가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이 k 값을 갖는 녀석의 값 우리가 찾는 직선인가요? 네. 그럼 4분의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4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하는 게 산수가 편할 것 같습니다. 4분의 3을 대입했습니다.
4분의 3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0. 몇이라고요? 니네 왜 대가리 안 쓰죠? 15. 왜 대가리를 이렇게 천천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5로 약분했습니다. 5로 약분하고 4배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5로 나누기 했고요. 4배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뭐, 한번 못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9번. 얘가 우리가 찾는 직선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직선의 방식이 일반형이어야 되거든? 얘는 지금 y는 하고 표현된 게 아니고 는 0으로 정리된 일반형입니다. 그리고 점의 좌표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보통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최단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 있는 점에서 거리 재면 안 됩니다. 이 거리의 값은 최단 거리가 아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은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책에선 증명하고 있거든. 책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도 증명하고 있을걸? 그죠? 여기 밑에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증명은 나중에 두 번째 배울 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얘를 일단 기억하고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할 때는 분모의 값에는 x 앞에 거 제곱, y 앞에 거의 제곱이 분모의 루트 속에 들어있습니다. 분자의 값에는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값이 분자에 들어있습니다. 분모에는 루트가 있고요. 분자에는 절대값이 있습니다. 외웠나요? 지금 외워지시는 거 맞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점의 좌표 x1, y1이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은 분모의 값에는 루트, 분자에는 절대값. 근데 루트 속에는 x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분자에는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값을 그대로 쓸 겁니다. 단순하죠? 오늘은 이 공식에다 숫자 대입하는 거 연습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점의 좌표에서 거리라고 한다면 원점과의 거리라고 한다면 0,0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 c밖에 안 남죠? 네. 분자에 있는 값이 절대값 속에 c만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지금 선이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선이 하나 있고요. 그거랑 평행한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평행한 선과 선 사이의 거리 값이 알고 싶습니다. 두 선이 평행하다면 기울기가 똑같나요? 네.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은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상수항만 차이가 나고 x 앞의 숫자하고 y 앞의 숫자가 똑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만약에 1, 1, 2, 2라고 써있으면 약분해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만들 수 있죠? 밑줄 친 부분이 똑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다. 상수항만 달랐을 때 평행합니다. 근데 그 평행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값이 알고 싶습니다.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거리값이나 여기 거리값이나 항상 똑같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길이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분모의 값에는 x 앞의 거의 제곱 플러스 y 앞의 거의 제곱을 할 겁니다. 분자의 값에는 상수항끼리 빼준 차이값을 분자에 쓰려고 합니다. 얘가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점과 직선 사이 오늘 증명을 전혀 하지 않고
공식만 설명했고 공식한테 숫자 대입한 거 연습할 거기 때문에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이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을 구하는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분모의 값은 누굴 제곱해서 쓰자고요? x의 개수 y 그래서 누군데요? 25 근데 분자의 값에는 점 0,0을 대입한 걸 쓸 겁니다. 오. 따라서 5분의 5니까 1인가요? 네. 두 번째 건 얘가 일반형이 아닙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값을 구할 땐 반드시 일반형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정리했더니 누구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양변에 2배 했고 2항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때 거리 재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에는 루트 분자의 값에는 마이너스 1,3을 대입해요? 마이너스 1,3을 대입했더니 분자는 그랬더니 답은 10을 루트로 나누게 했더니 2루트예요? 네. 자, 방법적으로 지금 공식을 적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는 증명하는 과정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에서 증명하는 내용 중에 빈칸 채우세요라는 문제를 여러 차례 출제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1,4분면은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1,4분면은 점의 좌표 a,2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직선까지 거리가 3이었을 때 a 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1,4분면이니까 a의 부호는 양수인가요? 네.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 쟀더니 루트 9 플러스 16이니까 25네요. 분자의 값은 누군데요? 3이 플러스 9 그 값이 지금 3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네. 분모의 값 5입니다. 절대값 3a 플러스 9의 값이 15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양수의 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2 되신 거 맞죠? 네.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값이 2가 되는 y축에 있는 점의 좌표 필요합니다. y축에 있는 점의 좌표 뭐라고 적어요? 0, 0,b라고 할까요? 네. 그럼 0,b라고 하는 녀석을 모두 구하라는 거 보니까 한 개 이상 있나 봅니다. 자, 거리 쟀습니다. 거리의 값이 누군데요? 169 루트 100 루트 169라고요? 그리고 0,b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이 값이 지금 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1의 값이면 절대값 속의 거는 부호 바꿔도 돼요? 네. 나의 바램은 5b 플러스 1의 값이 2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의 값은 5랑 음수값이었을 때 좀 헷갈리네요. 음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26인가요? 네. 그때 b의 값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5분의 27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되는데? 5랑 답은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순서상으로 답을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을 보통 애들이 소홀하게 처리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평행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다고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설명 안 해주면 평행한지 모르나요? 평행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설명 안 해도 x앞에 y앞에 개수와 똑같은 평행한 거죠? 네. 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루트 속에는 x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y앞에 거의 제곱입니다. 분자는 뭘 쓰자고요? 차 차이값이 8이에요? 네. 상수항의 차이값을 썼습니다. 따라서 5분의 8루트죠? 네.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입니다. x앞의 개수 똑같은데? 일단 a값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a값은 누구라고요? 3 평행하기 때문에 a의 값은 3일 겁니다. 거리 쟀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 값이 누군데요? 루트 10분의 b 플러스 7 그 값이 루트 1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b의 값이 양수입니다. b의 값은 누군데요? 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A점 좌표하고 B점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알고 싶습니다. 자,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하고 4, 4가 있네요. 점의 좌표 누구였다고? 3, 마이너스 4 4,4 3,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여기쯤에 찍겠습니다. 한 점 좌표는 3, 마이너스 4입니다.
또 한 점 좌표는 4,4라고요? 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원점까지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고 이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넓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변하고 높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나는 지금 밑변하고 높이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밑변으로 할 건데? OA, AB, OB 중에 뭘 밑변으로 할 건데? A, 땡기는 게 뭐라고요? OB라고요? 네. OB를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OB 길이가 몇인데요? 4루트. 네, OB의 길이 값은 4루트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높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높이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높이의 값은 이 직선의 연장선까지 포함해서 높이의 값을 봐야 되겠다. 나 이 직선한테 수렴을 내려야 돼요? 네. A점 좌표에서 OB를 연장한 선까지 수세발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수세발 내렸을 때 빨간색 길이의 값이 높이인가요? 네. 그럼 저 높이의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점과 직선.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해요? 네. 이 직선은 y는 x라는 직선인가요? 아, 네. y는 x라고 하는 직선하고 3,-4하고 거리를 재면 돼요? 네.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루트 2, 루트 2분의 7. 네, 7이네요. 밑변, 높이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넓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14. 내가 무슨 말 들은지 산수까지 했다고? 네. 2분의 1까지 곱해서? 네. 그럼 넓이의 값은 14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과정이 귀찮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런 공식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배워야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사선식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학원 선생님들이 잘난 척하려고 신발끈 공식 어쩌고 하면서 설명한 학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x1, y1, x2, y2, x3, y3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세 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알고 싶다면 이런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세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썼던 점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이런 풀이를 본 적 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없어요. 없어요? 하은이는요? 없어요. 자, 세 점 좌표 중에 작은 세 점 좌표를 차근차근 쓰고 첫 번째 썼던 점만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하는 세값은 한쪽 방향으로 곱하는 건 다 똑같이 플러스라고 놓겠습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곱하는 세값은 부호를 바꿔 쓰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삼각형 넓이입니다. 복잡하죠? 네. 선생님 그래서 이 풀이를 안 좋아합니다. 상황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괜히 어렵게 설명해서 이거 풀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 점 좌표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고 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점의 좌표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넓이는 똑같지 않을까요? 네. 세 점 좌표를 평행이동해서 한 점이 원점이 되게끔 하고 다른 두 점의 좌표는 숫자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러면 산수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곱했을 때 0이 되는 게 있을 테니까 네. 내 말 좀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하겠다고? 0,0을 쓰고 x1, y1, x2, y2 다시 0,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네. 자, 곱해보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곱하는 세값은 다 그대로 부호는 플러스라고 쓰겠다고요? 네. x2, y1만 남고 나머지는 빵이네요? 네. 반대 방향으로 곱하는 세값 이렇게 곱하는 것들은 마이너스를 달아주겠습니다. 남는 거는 이것만 남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 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매번 이렇게 써가지고 풀기 귀찮습니다. 바로 풀고 싶습니다. 바로 풀고 싶다면 방법은 원점이 아닌 나머지 두 점에 대해서 바깥쪽 길이 곱한 것과 안쪽 길이 곱한 거의 차이값의 절대값만 씌운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적용해 봅시다. 아까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한 점이라 아까 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었고요. 4, 4가 있었고요. 0, 0이 있었다고요? 네.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알고 싶었습니다. 2분의 1 절대값, 원점 무시하고 바깥쪽 길을 곱했습니다. 안쪽 길을 곱했습니다. 그거의 차이값을 쓰라고요? 네. 절대값 속에 있는 값 28인가요? 네. 답은 14예요? 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속도가 빠르네요. 그러니까 세 점좌표 주어져 있을 때는 한 점이 원점이라고 한다면 원점을 제한 나머지 두 점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세 점좌표 중에 원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 세 점 중에 원점이 없으면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는 있는데 산수가 복잡합니다. 산수가 복잡해서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세 점을 똑같은 값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서 넓이 구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납득하신 거 맞나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세 점좌표가 주어질 때 넓이는 왜 이렇게 구하는지 증명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은 이 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더 많이 배우고 나면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지금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취해방정식 파트입니다.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자취해방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직선 두 개를 기억할 수 있을까? IT. 여기 써 있어가지고 기억할 필요 없겠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 이 표현은 이렇게 된 직선이 있고 이렇게 된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의 좌표는 두 직선에 떨어진 거리를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근데 그런 점의 좌표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의 자취들은 자취라고 하는 건 모양새거든. 이런 점들의 모여진 모양새가 선일까요?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두 직선까지 거리 똑같은 모양이죠? 네. 저 자취는 선일 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선만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점에서도 거리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거리가 똑같을 수 있죠. 네. 그런 점들을 모으면 그것도 선이겠네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두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 자체는 두 개의 선이 나오네. 빨간색 두 개.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각을 2등분하는 거 맞아? 네. 또 여기 각이 2등분되는 거 맞아요? 네. 네, 지금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 문제의 설명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 직선을 구하세요. 또는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 같은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결국 같은 문제네. 되신 거 맞나요? 나한테는 선이 지금 두 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선이 3x-4y-2는 0이라는 선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개의 선은 이렇게 된 선도 하나 있습니다. 한 선은 4x 플러스 3y-1은 0이라고 하는 선도 있습니다. 네. 내가 알고 싶은 건 뭘 알고 싶냐면 어떤 점의 좌표가 궁금합니다. 난 이 점의 좌표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점을 몰라서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똑같다고요? 네. 이 점의 모양새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자, 쌤이 D1 값을 구했습니다. D1 값이 누군데요? 루트 20, 루트 25분의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 지금은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고 xy를 대입한 걸 쓴 거죠? 네.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의 값인 D2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D2의 값은 5분의 네, 똑같이 5분의네요.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부모가 똑같다. 어떤 문제는 부모가 다른 경우도 있어. 지금은 이 두 개가 똑같다고요? 네. 만약에 부모가 다른 경우가 있으면 그건 산수량이 좀 많은 문제야. 하지만 부모가 똑같으면 분자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지금. 네. 절대값끼리 똑같을 때 보통 선행이 많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쌤이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양변에 절대값 있으면 산수 어떻게 하나요? 나눠서 양변에 저렇게 절대값 있을 때에는 한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편입니다. 가운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항하겠네? 그게 누군데요? x 마이너스면 이렇게 이항할 거죠? 네. 누군데요?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항해주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결론은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찾는 P점의 저추는 얘네 두 개일 거 아니야? 네. 얘네 두 개는 다 가계이등분선이고. 네. 근데 이 두 개의 정체가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정체가 부모가 똑같으면은 두 식을 더하기 한 게 답이고 두 식을 빼기 한 게 답이네. 희한하네. 부모가 똑같을 때만 더하기 빼기에서 갔다 오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P점의 자추는 이게 P점의 자추네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면 맞아. 선생님이 두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 같은 점의 자추나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름만 직선의 문제를 나오면 부모의 값이 똑같았을 때만 두 식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답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기억해서 문제 풀 겁니다. 문제 푸는데 소요된 시간 10초 이내에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값이 어떤 문제는 부모가 5고 어떤 문제 이게 13이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대각선끼리 곱해줘야 되잖아. 네,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런 경우만 산수만 좀 불편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가 똑같은 걸 출제하는 편입니다. 좀 정확히 된 거 맞을까요? 네. 벌써 가르치고 싶은 거 다 가르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관계로 오늘은 뒤에서부터 좀 풀어주고 싶은 문제를 좀 풀어주겠습니다. 레벨 3는 문제가 풀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시 푸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A점 좌표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 느낌도 안 든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뭔데요? 점점 이 직선인 거 알죠? 네. 근데 이 컴망이라는 점의 좌표가 여긴가 보지? 네. 이 컴망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망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 B점에서 C점에서 A까지 거리가 똑같습니다. 직선 위의 B점과 C점에서 거리가 똑같다고? 직선 위에는 B점과 C점에서 길이가 똑같은 A점이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3입니다. BC의 중점 좌표가 Y축에 있습니다. BC의 중점 좌표도 Y축에 있으면 좋겠다고? 그때 양수 M값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0, 마이너스 2에요. 0, 마이너스 2. 이 점 좌표 0, 마이너스 2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뭘 사용해서? 아, 아니 뭘 사용할지 계획이 있어야지 문제를 손을 갖다 대고 푸는 거 아니야? 어떤 조건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선생님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할 것 같아. 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이 어디 꽂히는데요? 수직으로. 수선의 발은 여기는 이 중점에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AM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울기하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겠네. 이 직선 기울기가 누군데요? 네. 이거랑 m을 곱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을 놓으면 m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우리는 두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AM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AM 기울기가 누구냐고요? 네. 3 플러스 2. 잘못 썼나? 0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2m에서 3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맞나? 네. 네. 여기다 m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의 값은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빵인가? 네. 2하고 1하고 1과 2 m값은 누군데요? 2분의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네. 문제에서 m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네. 뭘 사용해서 문제 풀었다고요? 수직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했다고 이등변 삼각형? 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22번 문제가 좌표 평면에서 A점 좌표 0,1이고 X축이 움직이는 점 T,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P점을 지나고 AP라는 선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 하든지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문제 푸는 게 좋겠습니다. 밖에 누군지 한번 내다볼래요? 누구 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승현아, 예. 따로 줄 건 없고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만 질문하고 갈까요? 예. 자, 점의 좌표를 찍겠습니다. 0,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A점 좌표 0,1입니다. 근데 P점 좌표의 값은 T,0이라고 있겠습니다. P점은 움직이는 점입니다. 근데 AP라고 하는 직선이 필요했고요. AP라는 직선이 수직인 선이 L이라고 있겠습니다. AP라는 선? AP는 기울기가 누군지 알아요? 마이너스 T분의 1. 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T분의 1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찾는 선 L이라는 선은 수직이라고? 수직이면서 P점을 지난다고요? 얘가 L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수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누군데요? T. 하이 지금까지 문제 없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L의 기울기 구하라고? T가 1이면 L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1. 네, L의 기울기도 1이네요. T의 값이 기울기니까요. 두 번째, 3,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2개 있어요. 3,1을 지나는 직선이 2개라고? 뭔 말이지? 그럼 우리는 L을 구할 수 있나요? 지나는 점이 T,1이고 기울기가 T니까 구할 수 있나요? Y에서 Y좌표 뺐습니다. 기울기 썼고요.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이게 누굴 지났으면 좋겠다고요? 3, 3,1을 지나는 T의 값이 몇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3,2 대입했습니다. 이항했습니다. 그럼 t의 값이 몇 개야? t의 값이 두 가지면 직선도 두 가지겠네? 그래서 3,1을 지난 직선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공부를 못한 애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그림상에다가 3,1이라는 점을 찍고서 3,1을 지나는 보라색 선이 몇 가지나 있지라고 고민합니다. 이게 공부 못하는 비결이거든? 식으로 풀 수 있는 걸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림상에다가 선을 막 움직여서 3,1을 지나는 거 몇 개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L 위에 있는 점, 모든 점 좌표에 대해서 부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묻고자 합니다. L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그럴 수는 A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L 위에 있는 점이면은 지금 이 식을 다 만족할 거 아니야. L 위에 있는 점이면 Y는 tx 마이너스 t제곱이라는 이 식을 만족해? 네. L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정말 만족하는데 이것도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를? 이게 제일 어렵네. tx 마이너스 t제곱 감이 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와요 안 와요? 아, x, y가 이걸 만족한다는 표현은 x, y가 이걸 만족한다는 표현은 L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는 포물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야.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동식 영역이라고 하는 게 빠져서 여기서 안 나오면 좋겠는데 이 책에서 넣어놨네.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t의 값은 0이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t의 값 1이면 t의 값 1이면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가요? 네. t의 값 1이면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1입니다. t가 2가 되면 기울기 값이 2, y절편 값은 마이너스 3인가요? 네. 근데 이 모든 선들은 2 마이너스 4, 2,0을 지난다. 2,0 기울기 2.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여기가 2하고 마이너스 4인 거 그렸습니다. 근데 점점점 오른쪽으로 직선이 옮겨가면 t의 값이 커지면 클수록 더 가팔라지겠죠. 기울기가 t니까. 내가 선을 되게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은데? t의 값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런데 얘네들보다 항상 더 위에 있는 포물선이 존재할 수 있거든. 이 보라색 직선들보다 포물선이 더 위에 있을 수 있거든. 선생님이 선을 3개밖에 안 그렸거든? 근데 선을 무진장만에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t가 달라질 때마다. 네. 내 말 좀 이해되세요? 네. t가 달라질 때마다 되게 많은 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 직선들보다는 포물선이 더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상황이 이해된 거 맞아요? 네. 하연도 이해된 거 맞아요? 상황이? 그렇다면 도대체 a 값이 누구면 a가 누구면 좋을까? 그걸 알고 싶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더 위에 있을 수 있지, a가. a가 더 크면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네. 그럼 당연히 포물선보다는 이 직선들이 아래에 있지. 네. 근데 a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값이 필요하거든. 가장 작은 a 값을 구하려면은 이 선들하고 지금 여기다 그린 그림은 접하지 않지. 네.
하지만 지금 이 녀석은 직선대로 접해야 돼. 직선대로 접했을 때 제일 밑에 있어. 이 말 납득되신 거 맞나요? 나의 바람은 접했으면 좋겠어. 쌤의 바람은 y는 tx-t제곱이라고 하는 직선과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접했으면 좋겠어. 납득되신 거 맞아요? 네. 자, 그럼 접했을 때는 판별식이 0인가요? 네. 갔다 나왔습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t제곱은 빵? 네. 이걸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at제곱 마이너스 4 at제곱 t의 값은 절대 빵이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 문제가? 네. 그럼 접하는 순간 a가 누군데? 4분의 그래서 요 녀석이 얘도 지금 ax제곱 얘도 ax제곱이 될 수 있거든. 그 중에 접하는 순간에 a의 값이 이때가 제일 작은 값인데 4분의 1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된 거 맞으세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직선이 3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3개의 직선 중에 첫 번째 직선은 A가 있어가지고 그리기 좀 불편하고요. 두 번째 건 B가 있어서 그리기 불편합니다. 세 번째 것도 B가 있네. 그리는 게 불편한데? 그냥 관계만 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림을 그려서 풀지 말고. 첫 번째 관계는 두 녀석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게 수직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4 마이너스 네, x 앞에 거, y 앞에 거 곱해서 더한 녀석의 값을 0이라고 잡았습니다. 첫 번째 거고 세 번째 녀석의 관계가 평행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평행이니까 뭐 할 건데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평행할 때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는 x 앞에 있는 계수끼리 나누겠습니다. y 앞에 있는 계수끼리 나누기 하려고 하는데 둘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게 기울기가 똑같은 표현이죠. 하지만 y절편의 값은 서로 같지 않아야 돼? 이때 평행한 것 같습니다.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AB 고백값은 4입니다. 어차피 A의 값이랑 B-3이 똑같다고요? 되신 거 맞죠? 네. 근데 구하고 싶은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궁금합니다. A-B의 제곱한테 플러스 2 대입했습니다. 17이 대가 찾는 답이에요? 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4번 문제가 마름모가 있습니다. 마름모는 4변의 1이라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A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이랑 5,1이라는 점 알려줬습니다. 근데 L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 한 것 같은데 AB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등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직인 성질을 사용하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요? AC의 기울기 값은 몇인데요? 마이너스 2 그렇다면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누군데요? 두 번째, 이등분되는 조건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등분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점의 좌표를 중점이니까 M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M점 좌표가 누구예요? M점 좌표의 값은 3,2입니다. 근데 이 점이 L이 지나는 점인가요? 그럼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식만 세우면 되겠네요? 네. y-2의 값은 기울기 썼고 x에서 3의 값 뺐습니다. 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싹 다 이항했습니다. 따라서 AB 고백값은 되신 거 맞나요? 자, 25번으로 갔습니다. 포물선 위는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 2루트 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K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물선은 위로 블록인 것 같습니다. 근데 포물선 위에는 점하고 직선까지 거리가 어떨 때 최소일까? 지금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다고요? 네. 절편값은 지금 2하고 마이너스 2, y절편값은 4가 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되는 직선이 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면 거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만나지 않았을 때만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만나면 제일 짧은 거리가 빵이거든. 자,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 중에 거리가 2루트 5였으면 좋겠다고요? 이해 좀 이해된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된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직선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직선은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선일 겁니다. 둘 사이의 거리의 값은 눈찜적으로 봐도 한 여기 있는 거리가 제일 짧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리의 값이 2루트 5였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길이를 먼저 줄여줘요. 2루트 5가 되는 k값을 구하라며. 이 점은 도대체 어떤 점이야? 어디 있는 점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거야? 선생님은 지금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을 하나 그릴 생각입니다. 이 선은 지금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입니다. 기울기가 된 접선으로 y는 2x 플러스 n이라고 잡겠습니다. 2x 플러스 k는 이 보라색 직선입니다. 근데 2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선은 일부러 접하는 녀석을 그렸습니다. 왜냐면 이런 데 있는 점에서는 직선까지 거리가 너무 길지 않아요? 이런 데 있는 점에서는 직선까지 거리가 길잖아요.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 위에 접점의 좌표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가요? 그래서 이 점의 위치 때문에 기울기가 되는 접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 점에서의 거리가 제일 짧은 2루트 5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난 이 n값을 구할 수 있나 모르겠다. n값은 어떻게 구해요? 포물선과 직선은 어떤 관계에 있는데요? 접한 두 녀석은 접하기 때문에 혈식이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n-4의 값은 빵입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n값은 마이너스 n값은 5입니다. 그럼 우리 이 직선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녀석은 y절편의 값이 5라는 얘기예요? 네.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아야 된다며.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때 y절편 k의 값은 양수예요? 네. 이 k의 값은 5보다 큰 양수값이겠죠? 그럼 내가 지금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값이 2루트 5라는 걸 가지고 k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겠다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겠다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재겠다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네. 이 값이 2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 k값이 필요하다고요? 절대값 소기권 내가 부호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k-5라고 쓰겠습니다. 곱했더니 맞아요? 네. 10 나오는 k가 뭐가 있는데요? 15. 우리는 5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5는 선택하지 않는 거죠? 네. 네, 따라서 k값은 15인 것 같습니다. 문제 레벨들은 할만한 거 맞나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지금 진도 다 나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목표했던 진도는 다 나갔습니다.